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9개월. 9개월이면은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짧은 거죠. 그래서 일단 차변에 보통 예금 5천,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짧게 빌려줬으니까 무슨 차입금이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부채 증가, 거래처는 한국은행. 그 다음에 163번은 요거는 답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예요.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통행료. 일단 이렇게 나오면 저희 시험 볼 때에는 되도록이면 자동차 나오면 요걸로 처리하세요. 차량 뭐요? 유지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맞게 해줄 수 있어요. 모두 맞게 해줄 수 있냐면 여비교통비. 근데 자동차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걸로 처리하세요. 저희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거는 차량 유지비로 거의 처리를 하거든요. 자동차 관련됐으면 되도록이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접대비는 안 돼요. 거래처라 그래서. 거래처 나왔다 그래서 접대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접대비가 되려면 거래처한테 뭔가를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거래처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접대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우리 계약금 나오면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준다, 선급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 지금 거기 보시면 먼저 줬죠? 네, 그래서 선급금 100만원, 자산 증가, 왕과비.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요 계속 나옵니다. 수표 발행.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번. 16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어음이랑 할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매각거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나오면 뭐 기억하시라고요? 매출채권, 처분손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채권, 처분손실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120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 어디 갔냐? 원래 받을 거 얼마였었죠? 1200이었죠? 그래서 자산 감소에 한국.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뭘로 받으셨어요? 네, 당좌 예금으로 입금됐죠? 그래서 1080. 그 다음에 166번. 166번 같이 또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지급.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차변에 가지급금 10만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대요? 현금. 왜 가지급금인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시고. 우리 가지급금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가짜로 지급한 거 아니에요. 지급은 했는데 내용을 뭐 할 때요? 모를 때.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차후에 영수증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은 줬지만 어디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반대로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그건 뭐라 그래요? 가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반대적인 거는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제가 써드릴 때 이런 거 같이 써드리잖아요. 선급금하고 뭐요? 선수금. 그 다음에 차입금하고 대여금하고 뭐요? 차입금. 이런 식으로 반대적인 거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16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그 다음에 발행. 신주의 뜻이 뭐죠? 새로운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나오면 꼭 요거 기억하십시오.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 요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자본금 5천만원 자본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납입받았대요. 그러면 현금 얼마예요? 6천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대변이 얼마 부족하죠? 1,000만원 부족하죠?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초과의 뜻이 비싸게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 증가. 그 다음에 싸게 발행하면 뭐라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그 반대적인 거는 같이 숙지하고 계시면 좀 편해요. 뒤에. 그 다음에 168번부터 몇 번까지였냐? 172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였죠. 그 시험 때는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랑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 초반에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안 배우는 전산세무 1급은 섞어서 내거든요. 분계딸랑 4개 나와요. 전산세무 1급은. 근데 거기는 섞어서 나와요. 근데 전산세무 2급까지는 무조건 나눠져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일반 전표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구별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컴퓨터 제조. 그러면 컴퓨터 만들기 위한 재료는 뭐가 되는 거죠?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과세 신흥부.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 105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의 세금 105만원 얘도 자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외상 밑에 써 있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1155만원 부채. 왜 원재료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는 뭐 만드는 회사예요? 컴퓨터. 근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 재료잖아요. 그래서 원재료가 된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화물차. 화물차는 승용차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매입의 뭐예요? 과세예요. 우리 승용차만 불공이라 그랬잖아요. 1000cc 넘는 거. 요거는 매입의
화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공업, 전자는 부, 옛날 거라 다 부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자동차 고치는 거 뭐라 그랬죠? 차량 유지비.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되게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거 5예요 8이에요? 없죠? 지문에. 네. 온지 8인지 없으면 무조건 8이에요. 아니 업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예요. 실무에서야 이 화물차가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시험 보실 때 5, 8 구별이 안 되면 무조건 8로 쓰세요. 네. 그러니까 시험 때는 요즘엔 이렇게 나와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주니까 공부하실 때 구별이 안 되시면은 무조건 8로 쓰십시오. 그래서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만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33만원.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58인지 명확하게 안 나오면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다 8로 처리해요. 그건 좀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17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품. 우리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에 우리의 부. 그 다음에 우리 제품 팔면 뭐라 그러죠? 제품 매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1200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10%.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120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돈 받았대요? 외상으로 파셨대요?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1320. 그 다음에 보실게 17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로컬 LC.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로컬 LC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영세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뭐가 나오냐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라고요? 하나. 네, 2개 나오든 3개 나오든 상관없어요.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영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거 팔았으니까 매출의 영세 대한부.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000 수익 증가. 그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대한무역 발행 당좌수표. 내가 발행한 수표는 뭐라고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요? 현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금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표는 누가 발행했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천만원. 왜냐면 우리 수표 받으면 현금처럼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근데 누가 10만원짜리 수표 줘? 그러면 얼굴에 웃음기가 나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수표는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럼 요건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매입의 불공.
왜냐하면 소형의 뜻이 1000cc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입 불공의 제1부.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뭘로 처리하죠? 차량 운반국. 그 다음에 불공일 때는 합친다 그랬으니까 1650.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은 전액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그래서 현금 얼마요? 1650. 자산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73번부터 178번까지는 일반 전표였죠.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17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그 다음에 발행. 그래서 주식 발행 나오면 뭐라고요? 자본금.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거기 보시면 5,000원에 1,500 주면은 750 나와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뭘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받으셨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 75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174번 계약금 지급했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줬대요. 그래서 현금 20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먼저 줬죠? 먼저 줬다 뭐라 그래요? 선급금. 왜냐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자산 증가.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경. 그래서 분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습하시라고요? 지문 보고 답 보고 왜 요때 선급금 쓰냐, 왜 요때 자본금 쓰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17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하고 사무실. 공장이면 몇 번대요?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 통신비 45,000원. 그 다음에 사무실은 몇 번대예요? 800번대죠. 그래서 800번대 통신비 55,000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얼마 줬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176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토지. 그리고 항상 사는 문제 나오면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처. 그래서 땅 샀잖아요. 우리 땅을 뭐라 그래요?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억 5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다 살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도 집 살 때 집값만 있으면 안 돼요. 이사 비용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들어가죠. 취득세 들어가죠. 여러 가지 돈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집 들어가 1억만 있으면 이사 못 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요즘에 부동산도 안 된대잖아요.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560 줬어요.
왜냐면 세금은 현금 냈다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보통예금 얼마예요? 1억.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줬다라고 저기 적혀 있죠. 자산 감소. 그 다음에 177번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우리 회수가 뭐 하는 거죠? 받는 거죠. 네, 받으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756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돈을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대금 때문에 받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자산의 감소 배우. 그 다음에 178번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네, 나가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3만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돈을 왜 줬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돈을 왜 줬는지 봤더니 왜 줬어요? 외상대금 있었죠? 네, 외상 매입. 왜냐면 원재료면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감소 곰달래. 네, 179번하고 180번은 매입 매출 전표죠.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 17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컴퓨터 제품으로 볼게요. 시험 볼 때는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에 과세, 이수, 부.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매출 100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10%니까 세금 얼마예요? 10만원. 그래서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 예입했으니까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11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180번은 원재료 산 겁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의 대경의 부.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12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2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부가세 줬죠? 12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120 부채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나눠드린 이론 피세요. 이론을 풀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 정리를 계속 해야 돼요. 이론 잘 푸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면 이론 푸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론은 단시간에 안 늘어요. 분계는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공개 같은 경우에 외우는 것보다는 많이 풀어보면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오는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론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풀 때마다 어려워요. 왜냐면 문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갭 차이가 좀 나는 게 이론 문제들이라. 그래서 15개 그 지금 나눠드린 게 총 120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으로 치면은 8회 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는 일단 저하고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15분씩 드릴 거예요. 그럼 15개 풀고 15개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는 저희 푸는 데까지 풀고 30문제가 숙제예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이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감가상각 방법 중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기 동일. 매기 동일하면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이죠. 왜냐하면 정액의 뜻이 뭐예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요거는 시험장 가서 이렇게 푸는 거고요. 이론 혼자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 생산량 비례법 외우라 그랬었죠. 공식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산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생산량분의 단기생산량 이라고 계속 적어야 돼요. 언제까지 적냐면 기억날 때까지. 이거 1번에 3번이요. 이거는 시험장 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연습 때에는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거를 계속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이걸 물어봤지만 시험장 가서 공식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론이 절대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시간 투자하면 붕괴는 늘거든요. 근데 이론은 금방금방 안 늘어요. 근데 그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나올 때마다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 다음에 정률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얘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 다음에 3번의 정액법. 정액법은 그리고 외운 거는 별도로 쓸 시간 안 드릴 겁니다. 그건 체크했다가 다시 외워 놓으세요. 잠정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액법이죠. 그 다음에 이중체감 잔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기억날 때까지. 그리고 기억나는 건 쓰지 말고 기억 안 나는 거는 정리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신주 나오면 뭐 기억하시라고요? 자본금. 자본금 어떻게 구해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있다라고 했었죠. 거기 보시면 액면가액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0주에다가 10,000원 곱하면 1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에요. 맞죠? 4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1, 2, 3번, 1번, 2번, 3번인데 11,000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비싸게 발행했어요?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우리 비싸게 발행한 거 뭐라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론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수준으로 시험장 가시면 5개 전후 맞힐 거예요. 찍은 거 포함해서. 근데 그거를 10개까지 늘리려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보세요. 이론 풀 때에도 프로그램을 켜놓으세요. 저희는 3001로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제 걸로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꼭 켜놓으세요. 안 쓰더라도. 왜냐면 써먹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 가셔서 개정 과목이 뭐요? 적요 등록 가서 컨트롤 F, 그 다음에 그대로 쳐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1번 아니죠?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자 수익 쳤죠?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업의 수익.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시험장 가서 해도 되냐고. 해도 되는 거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바빠요. 할 거 엄청 많고.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아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해서 자본. 2번에 이자 수익. 얘는 영업 외수익. 3번에 이자 비용. 얘는 영업 외비용. 4번에 선수금. 얘는 유동부채.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불가능해요. 2달 만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개정 과목이 어디 들어가는지 다 머릿속에 다 있어? 이거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가서 쳐요.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뭐요? F 한 다음에 치면 이렇게 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 오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컴퓨터한테 오탄한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못 찾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알려드리는 거는 꼭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요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정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수익인식 위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쓰시냐면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인식 위에나 밑에다가는 발생주의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이런 건 열심히 적지 마세요. 이건 그냥 얘에 맡기세요. 요거 가지고 찾는 연습을 하세요. 오히려 이런 거 쓰실 시간에 찾는 연습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현주의는 실현됐으면 수익 처리해라. 발생주의는 발생했으면 비용 처리해라. 그 뜻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거는 언제 처리해요? 올해. 내년 건 언제 처리하죠? 내년에. 당연한 말이죠.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올해 처리할 거냐, 내년에 처리할 거냐, 그거를 정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우리 외웠었었죠. 재무대표 뭐뭐뭐 있었어요?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재무 상태표 정의 어떻게 돼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 손익 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럼 몇 번 나와요? 3번 없죠? 4번도 없죠? 1번의 대차대조표는 옛날 용어고요.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요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복수정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3번 찍은 사람도 맞는 거고 4번 찍은 사람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안 찍었으면은 맞는 거예요. 요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불편한 거 저도 아는데 연습장 펴놓고 계속 써요. 기억 안 나면은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적으시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즘에 글씨 쓰는 거 별로 안 좋아라 해서 컴퓨터 켜놓고 여기에다 그냥 타이핑으로 쳐요. 왜냐면 글씨 쓰는 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타이핑은 오래 안 걸리니까.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해갖고 결과값을 만드셔야지. 절대로 이런 건 없습니다. 눈 감았다 떴는데 뭔가가 실현이 돼,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TV에 나와갖고 돈 벌었다라는 분들 내용 보면 1, 2년 만에 돈 번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긴 시간 동안에 투자를 해갖고 결과값이 나온 거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드물어요. 백종원 씨도 돈 버는데 꽤 오래 걸렸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전에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비트코인으로 3개월 만에 100억 벌었다. 이거는 솔직히 운이고, 그건 운빨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운이 과연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근데 어저께 뉴스 보는데 부러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로또 5개를 찍었는데 3개가 1등 맞고 2개가 그 3등 맞았대요. 그래갖고 47억인가 받았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운은 솔직히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해요. 절대로 단기간에 결과값 나오는 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익잉여금.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거 쪽지 시험 봤어요. 맞죠?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어요. 이익준비금하고 뭐요? 적립금. 그러면 몇 번 나와요? 아닌 거. 네, 3번. 이렇게 푸시든가.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의 정의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서 푸시던가. 아니면 여기 보세요. 여기 컨트롤 뭐예요? F. 3번이 정답이라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 치시면 여기 몇 번이라고 떠요? 341번. 341번은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종류 물어보면 그냥 여기 와서 치세요, 일단. 그러면 100개 중에 95개는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5개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풀다가 알려드릴 거예요. 무형자산 쪽에서 없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다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3번은 자본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대손충당금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랑 무슨 어음? 받으러.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 아닐 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었죠. 외운 거 50%만 기억나도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보다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쪽지 시험 본 거예요. 근데 기억 안 나면 다시 외우시면 돼요. 아직 시간 있잖아요. 뭐 내일 당장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 사이에 솔직히 2달 동안에 A4 용지 2장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그때야 이제 지금보다 머리가 좀 더 좋을 때니까 다단 편집해서 2장까지 외운 적도 있어요. 되긴 되더라고요. 시험 때 엉뚱한 걸 써서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억이 어느 정도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2장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매출채권입니다. 그러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무슨 상각비? 대손상각비.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20만원만큼 못 받게 됐는데 준비는 얼마밖에 못했죠? 15만원. 그러면 대손상각비 얼마 채워줘야 돼요? 5만원. 그러면 몇 번 나와요? 대손상각비 5만원 찾으시면 네, 4번. 끝.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하는 게 문제 풀고 요게 왜 답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운 거랑 어떻게 매칭 시킬 거냐, 그거를 이제 계속 볼 거예요. 8번은 설명드리고 요거는 작성하실 시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요 두 가지예요. 재무상태표랑 뭐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거를 작성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기준이 있냐면 나 혼자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죠. 같이 볼 거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다 요 기준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겹치는 게 있는데 둘 다 총액주의예요. 그래서 총액주의의 뜻이 뭐냐면 총 금액으로 적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거는 썼다 지울 거예요.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1,000만 원 있고 외상매입금이 700만 원인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적는 걸 총액주의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똑같은 건데 외상매출금 300이래. 이런 것들을 순액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받아서 얼마 갚으면 되네? 700 갚으면 되네? 그러면 얼마 남네? 300 남네?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1,000만 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이거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안 좋은 회사야. 이런 식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판단을 할 수 있게 전체 금액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누가 봐도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왜요? 갚을 게 없어.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보여주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으로 쓴다 그래서 총액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렇게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걸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죠. 나누어서 표시하는 걸 구분 표시라고 하고요.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키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 보시겠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안 키신 분은 제 거 보시면 돼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시면 요 옆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1부터 2까지가 아니에요. 1 빼기 2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적어드리면 이거 나중에 외울 건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 그다음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빼기 3 빼기 4는 영업이익. 그래서 여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서라 그러는 거예요? 계산서. 우리 호프집이나 이런 데에서 알바하면은 계산서 있잖아요. 거기에다 계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요게 뭐냐면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맨날 설명드릴 때 유동 먼저 얘기해요? 비유동 먼저 얘기해요? 유동 먼저 얘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회계는 유동 먼저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유동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비유동. 근데 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냐면 유동은 몇 년 이내죠? 1년 이내죠. 그러면 빨리빨리 없어지니까 위에 써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를 볼 때 위에서부터 보잖아요. 그 다음에 늦게 없어질 거는 밑에다 씁니다. 왜냐면 얘는 나중에 봐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빠른 순서대로 작성해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나누죠?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무슨 주의요? 실현주의. 아까 제가 수익은 실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눕니다. 아까 우리 몇 번이었냐? 저기 5번 6번 문제 있었죠?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나누는데 왜 나누냐면 자본잉여금은 주식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영업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잉여금의 뜻은 남은 돈이거든요. 남기는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 그래서 주식해서 남았으면 자본잉여금, 일해서 남았으면 뭐예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되죠? 돈 써야 됩니다. 그거를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돈 안 쓰고 돈 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자본 창업이라 그러는데 무자본 창업은 없어요. 돈 다 들어가요. 근데 그 금액이 작을 뿐이지 무자본이라는 건 없어요. 혹하게 만들려고 만든 용어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다. 함께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도. 그래도 저 아는 애가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뭐 30분 투자하면은 30분 투자해서 한 달 하면 뭐 100만 원을 번다느니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해본 애가 있거든요. 하지 말래요. 왜냐면 30분 투자해서 만약에 100만 원 번다 있잖아요. 그게 30분으로 안 되고 24시간 해야 된대요. 한 달 내내. 그러면 100만 원 벌 수 있대요. 다 해본 애가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대요. 근데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유튜브에 올라간 순간 사람들이 다 몰려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경쟁자가 적으니까 돈 벌기가 쉬운데 몰리면 돈 벌기가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뭐든지 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철칙 중에 하나인데 내 귀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돈 버는 거예요. 아파트로 돈 벌었대. 내 귀에 들어왔죠. 근데 그때부터는 늦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내 귀에 들어왔으면 딴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 붙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계정은 3가지 쓴다 그랬어요.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그 다음 뭐요? 가수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못 적으신 분은 적으세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럴 확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고생을 하면 중후반에 볼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풀렸다가 후반에 떨어지면 못 올라가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처음에 좀 잘 풀렸다가 중후반에 흔들리면 못 올라가요. 왜냐면 밑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은 어떤 사장님들 보면 자기 아들들을 좀 초반에는 힘들게 하잖아요. 그게 밑바닥 생활도 해봐야 올라갔을 때 그게 어떤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부할 때는 초반에 좀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후반 가서 편해요.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T자 외울 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종종 쓸 건데 여기에다 제공품이라고 하고 옆에다 뭐라고 썼었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썼죠?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2번. 왜냐면 2번은 다 있잖아요. 근데 3번은 그냥 재료비하고 간접비죠. 3번에 변동비는 없죠. 4번에 고정비 변동비 없죠. 그러면 가장 맞는 거 찾으면 몇 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11번은 죄송한데 이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3번 4번 봐보세요. 3번하고 4번 보시면 거기에 총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총. 그래서 총 나오면 요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제공품인데
재료비 노무비로 나오면 위에 거를 쓰셔야 되고요. 총 나오면은 밑에 걸 써야 돼요. 단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비.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11번으로 다시 오시면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뭐하였다면, 증가하였다면 이라고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요거 무슨 뜻이죠? 기말이 크단 얘기예요? 기초가 크단 얘기예요? 기말이 크단 얘기예요. 왜냐면 기말이 기초보다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초가 빵이야, 아니면 기초가 100원이야, 그러면 기말은 100원보다 뭐 해야 되죠? 크면 되죠. 그래서 얼마요? 뭐 200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300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죠? 400원 돼야 되죠. 왜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응용 문제예요. T자만 쓰신다 그래서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보다 기말을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 정답은 3번이세요? 4번이세요? 총이 커요? 원가가 커요? 여기 보시면 총이 커요? 원가가 커요? 총이 크죠? 그러면 총이 크다 몇 번이요? 3번. 요거는 좀 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응용하기 전에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우리 T자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거는 꼭 체크해 놨다가 다음 주에 오실 때 다시 외워 갖고 오세요. 그거를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분명히 외운 것 같은데 앞에서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체크했다가 다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그리고 앞에 보세요. 우리 제조원가는 500번대예요. 맞죠? 네, 500번대는 공장이나 생산이나 뭐 조립, 요런 쪽과 이제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재료비는 제조 원가일까요? 아닐까요? 재료비 맞죠? 왜냐면 공장에서 재료 필요하잖아요. 공장 보험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영업사원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업사원은 사무실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제조 외주 가공비도 맞죠? 왜냐면 제조 관련된 거니까. 본사 건물 보험료도 아니에요. 공장장 급료 맞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만원에 2만원에 13,000원에 만원에서 14만 3천원.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푸실 때에 이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한텐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얘는 시험장 가서 잘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초반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슬픈데 시험 볼 때쯤 되면 저도 결과만 볼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건 70점을 넘었냐 못 넘냐만 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있어요. 과정 없이 결과 좋으신 분들.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수업하면서 대충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아, 요번 반은 몇 명 정도 붙겠다. 근데 거기에 간혹가다 한 명씩 예상 못한 사람이 붙어갖고 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본 거에서 다 나왔어. 네, 일명 시험 운 좋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건 알고 계십시오. 회사 가셔서 꼭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꼭 그런 분들이 나중에 연락 와요. 뭐라고 연락 오냐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왜냐면 이거 단기간에 자격증 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가서 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꼭 나중에 연락 오더라고요. 힘들다고. 절대 회사 생활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가 흐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재료가 들어가서 제공품이 되고 제품이 돼서 팔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왜냐면 제공품의 뜻이 비완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의 뜻은 뭐죠? 완성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출원가가 되려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수업만 잘 들으셔도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은 우리 어저께 쪽지 시험 본 거예요. 정답 몇 번이요? 14번. 정답은 2번입니다. 앞에 보세요. 간이과세자죠? 간이과세자 누구만 된다? 개인만. 직전 연도 공급 대가 얼마? 8천. 근데 거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네, 4,80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하셔야 돼요? 영수증.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조금밖에 못 버시니까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800이 아니고 8,000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문제 푸실 때에는 옆에다 연습장 놓고 계속 써요.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한글창 띄워놓고 계속 쳐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 방법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5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정의 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뭐라 그래요? 수정이라고 합니다. 1분 드릴 테니까 1, 2, 3, 4 중에서 수정해야 될 거랑 수정 안 하는 거랑 골라보세요. 정답은 몇 번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폐업하면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폐업하면은 사업자 등록증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름 바꾸면 냅둬요 고쳐요? 고치죠. 이사 가면 냅둬요 고쳐요? 고치죠. 사업 종류가 변경돼도 냅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근데 폐업하면은 고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말소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5분에 10번부터 16번부터 풀 시간 드릴게요.